보수해 나가고 어제도 저희들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조금 손봐야 될 것이 생겼는데 그걸 무상 AS로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이틀 동안 보수를 했고요. 또 공조기 저희들 대지피실에 이제 공기를 바꿔주는 공기 순환 장치 공조기를 저희들이 이제 32개 필터를 저희들이 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집회하는 동안에 저희들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160만 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또 좀 교체 공사를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지금 한 달 내내 막 공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소변기 수리하는 것부터 이런 거, 문 고장 나는 것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경선반 운영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집사람, 네, 저희 자매하고 일남 일녀 두고 있습니다. 일남 일녀인데 자녀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고요. 아들이 위에 첫째가, 둘째는 딸이고 둘 다 결혼해서 사회생활 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도 다 교직에 있어서 네 사람이 다 교직에 있습니다. 네. 저도 교육자 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만나고 싶네요. 아,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뭐 예정이도 없었는데 이래 즉석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또 역사를 우리 교인들이 대대로 알면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저하고 연세가 20살 차이가 나서 거의 저는 제 부모처럼 아버님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제 목사님도 저를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눈빛만 봐도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알 만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들은 목사님 건강도 그러셔서 제가 항상 기준점을 생각할 때 저 개인이 아니라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리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원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라는 기준점에서 생각을 해서 교회 행정이나 또 운영 관리 그런 것들을 기준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이의가 있는 형제들도 없고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고향에 한 번씩 가십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어머님이 시골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외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갑니다. 어머님 생신 때나 하고 이렇게 가시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집에서 추도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또 모든 형제간들이 저희 집에 또 와서 그렇게 추도식, 아버님 추도식하고 그 정도 외에는 거의 구례에서 안 멀죠? 구례에서 한 40분 거리 정도. 전 그쪽 지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냥 살기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데고 제가 살던 순천이라는 데도 그야말로 순종할 순자에다가 하늘 천자거든요. 하늘을 순종하는 곳이다. 참 물이 좋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거기서 지냈고 대학을 제가 대구로 오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43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교회에서 제 집사람 만났고 저희 애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컸으니까 교회에서 자란 셈이죠. 다음에 한번 가족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구의 호텔이 모자라서 경주에 있는 경주 호텔이나 이런 현대 호텔뿐만 아니라 포롱 이런 큰 호텔들은 포롱이 좀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가장 대구에 사는 호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텔까지 전부 저희들이 플락을 해서
700명을 여기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예. 좀 창녕 형제 때문에 그 한국 경제가 좀 그 격상했다는 느낌도 드네. 아이고 뭐 제가 하는 일이니까 제가 봉급받고. 그때 제일 많이 그 바이어 왔을 때가 몇 명? 701명. 701명. 예. 예, 제가 초청 뭐 100명씩 뭐 150명씩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는 많고요. 예. 1년에 저희들이 행사가 해외 아웃바운드로 나가거나 인바운드 행사를 하거나 이런 크고 작은 행사를 101번도 해봤습니다. 1년에. 그거는 이제 진도 지휘하신 거죠. 예, 예, 제가 직접 실무자였거나 코트라. 예, 실무자였거나 제가 총괄 책임자였거나 예. 이렇게 해서 그 대구시청하고도 일을 많이 했고요. 예. 도하고도 일을 많이 했고 어. 또 코트라 자체에서도 일을 하고 중소기업청하고도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행사를 뭐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뭐 저 보통 그 술을 많이 마셔야 그런 거 할 수 있다던데. 저는 술을 전혀 먹지 않고도 그 일을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젊은 형제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예. 자꾸 이제 그 동료들하고 술 마시고 어울리지 않으면 그런 일을 못하고 직장에서 배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저는 직장에서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걸 분명히 선포를 하고 예. 제가 일을 했고요. 술 마실 때 정말 제가 남이 해야 될 일들을 제가 솔선해서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한테 고마워하게 돼 있고요. 예. 술 먹을 자리 가면 대신 가고 저는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오히려 술 먹을 자리 가면. 그리고 평상시 술 먹으러 갈 때 친구 안 온다고 저 친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 저한테 옵니다. 오히려. 예. 술 먹으러 놀러 갈 때는 다른 친구들하고 가지만 인생 상담을 할 때는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젊은 형제들에게 저는 그런 직장 생활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직장에서 직장 생활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젊은 친구들 있으면 저한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상담도 제가 해주고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이 우리는 신앙을 하면 세상에서 병존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소속한 조직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하죠. 전혀 뭐 예,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예. 제가 직장이 무슨 기독교 직장도 아니지만 한 번도 그런 일로 저는 따돌림을 당해본 일도 없다 생각이 되고 이제 자기 일에 또 남보다 더 충실하게 뭐, 예, 해야 얼마든지, 되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요. 예. 참 이상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보상이고 상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운 건 없겠지만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제가 대통령 표창만 못 받아보고 국무총리 부터 장관 그 제가 아까 한 말이 맞네. 대구시장, 경상북도지사 뭐 이렇게 표창장이 제가 20몇 개쯤 될 겁니다. 뭐. 네. 그래서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표창 받을 일이 있으면 항상 동료들에게 먼저 양보를 하는데 이상하게 또 위에서 이렇게 자꾸 제가 원치 않은데도 상장을 줘서 그 표창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랑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신앙을 지켜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도 우리가 지장이 없다. 네, 세상 사는 게 전혀 우리가 내 삶을 분명하게 살아나가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네, 해외 출장도. 네, 지금 해외 뭐 몇십 군데 다녀봤습니다. 예. 네, 유럽 뭐 하고 중동 아시아 뭐 일본 다 중국 다 출장 다녀봤습니다. 예. 후배들에게 제일 자주 간 거는 일본, 중국 제일 많이 갔대요. 일본, 중국. 예. 일본, 뭐, 주로 이제 수출. 수출 상담회 때문에 예. 많이 갔습니다. 예, 수출
그래서 이제 가실 때는 혼자가 아닐 테고. 예, 일행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예. 제가 오사카 박람회를 할 때는 경북도지사님 모시고 기업체 101분, 101개 업체 대표자를 모시고 그래서 전시회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의 닭광 나라인데 우리나라 닭광을 일본에 팔러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그게 제가 갔던 게 시초일 겁니다. 그 닭광을 통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성분 분석 요구하고 까다롭게 하는지 예. 그래서 결국은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이제 집요하게 저희들이 일본 세관에 물고 늘어져서 전시회 개관하고 나서 바로 통과를 시켜서 그 이제 주문을 받으셨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일본에 닭광을 팔았습니다. 이야. 예, 그래서 그런 일도 그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김치 파는 거 한 가지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농산식품부터 시작해서 공산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본, 유럽에, 미국에 뭐 이렇게 계속 팔로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가 뭐 직장인으로서 보람이라면 뭐 그런 보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업들이 섬유회사 제가 아는 기업들이 뭐 그냥 100% 내수만 하고 임직이라고 합니다. 주인 주면 짜서 공인받고 하는 기업들이 저를 만나서 처음 수출을 시작을 해서 1,000만 불이 넘는 수출을 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그 100만 불 수출할 때 아주 획기적인. 예. 100만 불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처음 기업들이 100만 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0만 불이 넘으면 탄력을 받기 시작해서 500만 불, 700만 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또 1,000만 불을 넘기기가 또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묘한 그런 왜냐하면 그 규모가 넘어가려면 시설도 바꿔야 되고 어떤 인력도 좀 기술 많이 돼야 되고 기술도 또 늘려야 되고 이런 어떤 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0만 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00만 불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 박정희.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에 이제 5.16 혁명 이후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회사를 박정희 대통령께서 왔어요? 만드셨습니다. 코트라라는 회사를 이게 우리가 수출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다. 1962년도에 코트라를 만드신 거죠. 지금 그 건물? 지금 건물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과거에 사업을 만드셔서 이 조직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해외 수출을 도와주라. 그래서 옛날에 배우의 김우중 회장 같은 분도 가방 들고 해외 달 때 코트라 신세를 다 앉은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 상사에 뭐 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코트라 조직, 해외 조직망들을 다 활용해. 제가 퇴직을 할 때 121개 해외 네트워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나가서 기업들이 이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어 연결하는 게 그렇습니다. 바이어 가장 만나게 해주고 중요한. 그래서 뭐 때로는 현지에 있어서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해결해주고 바이어는 물론 하고 통역도 때로는 해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는 일을 저는 주로 해서 국내에서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해외 나갈 때는 국내 업체들을 인솔을 해서 해외 나가서 해외하고 연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연결이 좀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고 다시 데려오고 그런 일들을 그저 초창기에는 그 가발 수출이 그때는 주 품목이죠. 주 품목이 뭐 가발도 하고 뭐 옛날에 깃털 가지고 가죽 가지고 코트도 만드는 그것도 팔고 깃털로 깃털로 뭐 웃지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들을 다 넘어와서 이제 공산품이 오고 또 이제 전자제품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수출 품목들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은 그 수출 양이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죠. 그렇습니다. 수출 국가로는 10위 전후로 10위쯤 합니다. 엄청난 거지. 적은 나라에서 10위 한다는 대단한 나라. 부전 자원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이만큼 경제 그 부국을 이뤘다는 것은
저는 참 박정희 대통령 대단하게 놀라우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 후대에 뭐 박근혜 대통령 이런 뭐 그런 공과는 떠나서 경제 발전에 관한 한 예. 공이 크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이제 지척에서 이제 저희들은 뭐 거기다. 저는 그 세대는 62년 세대는 아니고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80년대 초 예, 한참 지나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을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저만 해도 나가서 참 나가면 뭐 제가 나 출장 나 90년도에 처음 출장을 나갔는데 인도네시아 가는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화장실에 가니까 무슨 검정 호스만 하나 있어요. 휴지도 없고 아무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만 해도 휴지가란 게 없고 이제 용변을 보거나 신문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 없고 그냥 가만 호스만 나와가지고 오. 물로 이제 예, 풀어서 예.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습을 잘 모르면 가서 굉장히 당하는 일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이제 해외 나가서 참 어렵고 그 여러 가지로 병 마라리아에 걸린 그런 동료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서 자녀들이 그 현지에 적응을 못해서 정신병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고생한 그런 동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지금도 그 퇴직자들끼리 또 유대가 모임이 있죠. 있습니다. 네, 저희들 퇴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예. 서울에서 주로 많이 하고 합니다. 어쨌든 직장 일이야 또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이면 여름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작년부터 말고 그 전에 2015년도까지는 매년 여름철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야외로 저희들이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예. 그때는 예. 1년에 절기입니다. 저희들이 참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모든 직장인들도 다 휴가를 내고 교사들도 다 방학을 하고 이제 그때는 또 실무를 그렇습니다. 또 맡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뭐 100명, 200명부터 시작을 해서 갔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1200명이 아이고. 숫자가 이제 갓에 나가서 5박 6일 작은 일이 아닌데. 먹고 사고 또 운영을 그때 이제 제가 해봐야 700명씩 제가 불러서 행사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국내 사람들 국내 사람들 1200명 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또 그 안전 사고도 다 준비하고 유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가 이게 분리된 게 아니고 네. 직장에서 배운 경험을 또 교회에서 하고 또 교회에서 했던 경험들을 직장에서 쓰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조금 더 이게 더 보완이 돼서 뭐 좋은 그런 저는 경험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이 저는 그래서 참 늘 감사하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직장 생활이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고 네. 또 제 아이들을 공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도 주고 그 직장에 감사하니까 예. 또 열심히 또 당연히 하게 되고요. 또 뭐 그런 것들이 또 교회 생활에 와서 도움이 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직장을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아주 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그래서 뭐 직장 생활 할 때 저보고 또 이렇게 뭐가 그리 항상 즐거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에 있는 대부분들이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70~80%는 직장생활 만족을 못합니다. 적어도 대부분 직장생활 만족이 스트레스가 심해서 심하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직장이 못 들어가서 난리지만 직장이 들어가 나면 다 월요병. 벗어 던지고 싶어 하는 게 직장 생활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전혀 힘들지 않았던 적이 없지만 참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그러나 길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는 참 행복하고 또 감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고요. 그 비결이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는 항상 충전이 되고 또 그걸 또 직장 안에 가서 또 활력을 갖고 일을 하고 그 직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제가 얻고 제 직장은 그 평가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죠. 엄격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적이나 그 성과에 대해서 그걸 인센티브도 주면서 인센티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또 페널티도 있고. 예, 같은 동급자라 하더라도 같은 입사자의 동급 그렇죠. 연봉이 하더라도 예. 연봉이 다릅니다. 성과. 1년에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7만 원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는 6천만 원을 받는데 이 친구는 7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같은 입사자. 예. 이게 예.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1년에 상위 10%자에게는 두 후봉 승진의 기회를 주고 하위 10%자에게는 후봉 승진을 안 해줍니다. 아, 중간에 80%는 정상적으로 한 후봉 승진을 예. 이런 이제 경우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5년 동안을 예. 상위 10% 안에 들면 하위 10%자하고는 여러 후봉 차이 납니다. 네. 그러면 1년에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 나는데 그 연봉만 해서 벌써 1000만 원 차이 나요. 아. 엔드 그 이제 당근하고 채찍이네. 채찍입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또 차이가 나죠. 예. 상여금을 또 중간 S부터 D까지 해서 5등급으로 나눠서 이 등급마다 20%씩의 차이를 주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이 상여금이 차이 나고 2천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상여금하고 이 연봉하고 차이를 다 합하고 나면 네. 한 20만 원까지 차이 납니다. 상위 1, 2%, 하위 몇 프로 이렇게 차이는 그렇게 심해져요. 다행히 저는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면 직장 가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항상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딱 새겨졌고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의 결과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 근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그 성실함. 네, 그거는 제가 직장을 성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직장을 잘 하니까 우리 상사들도 좋아하고 또 후배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저를 한 번 누구 고가 잘 달라고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직장 사람들의 선물 갖다 바치고 선물 갖다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한 5년 동안 그 평가가 전에 없던 게 이제 중간에 생겼는데 제가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옮겨 다니는 제가 일이 있어서 서울로 갔다가 대구로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시기 전에 제가 한 5년 동안은 상위 10% 안에 5년 동안 연속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체. 어떻게? 상위 10% 안에 S등급을 5년 동안 연속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5년 동안 받은 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있었던 일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장 생활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한 번도 직장을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을 평가받는 위치에도 있지만 또 지휘하는 밑에 사람들을 네,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네 그렇습니다. 다 그건 이제 어떻게 좀 주관적인 평가입니까? 객관적인 수치로 합니까? 객관적인 수치도 계량 평가라는 것도 비계량도 있고 다 합니다. 아, 계량, 이제 비계량은 이제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게 있어요. 예, 그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도 조직 속에 있죠. 분명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요소들은 10% 15%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오른 평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위에 아무리 상사가 자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형편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도 그냥 그저그만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다. 그럼 좀 나쁘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일을 또 이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봉사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평가를 잘 줘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가를 나쁘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예. 누군가는 잘 주면 누군가는 못 주게 돼 있어요. 다 절대평가면 다 잘 주면 그냥 잘 주자 해서 좋으면 변별력이 없어지겠죠. 예. 그런데 누군가는 잘 줘야 되고 누군가는 못 줘야 되니까 그럼 정말 공정성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한 사람을 잘 줘야 되고 못한 사람 못 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의 평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료들이 평가 대상자가 8명 이렇게 됩니다. 아, 무작위로 해서 예. 상사가 또 몇 명 합니다. 예. 밑에 또 다
이제 그 컨센서스가 있어야. 그게 다 이루어져서 평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모아지면 조금의 어떤 사람 한두 사람 이제 다 승복하겠네. 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느 쪽에서 대다수가 잘 주면 점수가 대체로 좋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자기도 알겠지. 뭐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게는 참 그 조직 사회가 준엄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 받아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면 그 사람이 이게 부당하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럴 만한 요소가 저는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 결과를 본인만 수용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뭐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만은 예.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세상을 또 우리가 거슬러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 안 되지만 네네. 교회 나와서 복이 됩니다. 세상에 결과적으로 네, 복이 됩니다. 자기가 추구 안 했더라도 네, 결과 이제 복을 받게 돼 있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이 원하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준다. 그럼 세상이 원하는 걸 우리가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걸 내가 뺏으려고 그러면 세상하고 충돌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걸 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걸 탐하지는 않습니다. 탐이라고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을 매년 20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20몇 년 해오면 여름에 그때 가야 돼요. 휴가는 근데 제일 그 시즌이 핫 시즌이에요. 7월 말 8월 초가 제일 누구든지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럼 다 직원들이 다 그 기간에 휴가를 가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기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꾸 쫄병 때도 저는 갔고 고참 때도 갔고 지기가 위에 올라가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가려면 어떻게 저에서 욕심꾸러기 지만 좋은 데 간다고 할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우게 만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내가 빚을 지워요. 내한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먼저 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일 내가 도와주고 그러면 하장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빚을 지고 있어서 빚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름 집회 때 제가 가겠다고 그 시간에 미리 딱 밑작업을 해놓고 내가 이런 여름 수련회 간다면 저 친구는 저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야 되는 기간이다. 그리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간을 피해줘요. 왜? 평상시에 나한테 또 신세 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가장 저는 소중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도 없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기 몫을 찾아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 경영과에서도 못 배우는 대한 경영학을 제가 강의 받았습니다. 별 말씀을. 고맙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서 생활비를 대신 거죠. 그때는 목사님께서 이제 사모님께서 제천에 양장점을 하셨고 제천에서 그리고 이제 대구에 오셔서는 그 목련의상실이라고 하는 그 양장점을 하셨어요. 한동안 그 양장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가셨던 겁니다. 사모님께서.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양장점을 꾸릴 때에 이렇게 쇼윈도 마네킹 이렇게 걸어놓은 쇼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쇼윈도를 짜고 그 공장 한쪽에 바느질하는 그 공장 칸막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첫 교회에 20평 남짓되는 교회에 버스 정류장 앞에 시끄러워서 방음막 벽을 친 것도 제가 쳤습니다. 사실은 그 벽을 이렇게 한치 강목 사다가 베니아판 붙이고 거기 스티로폼 넣고 서문시장에 가서 커튼 떠가지고 칸막이 하고 그 공사를 제가 했는데 그게 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지 40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 결국 건물을 또 제가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비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CC들 나오시고 나서는 생계가 그때 없었을 때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양장점을 하시고 우리 이재성 형제님께서 그때 또 기여를 하셨죠. 예, 영어 학원 강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셨거든요. 목사님과 같이 함께 기여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교회의 그 자양분이 돼서 교회가 운영이 됐고 또 그 정신이 예, 한 사람 두 사람에서 직장을 잡을 때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사모님께서 양장점 하시고 또 우리 재성 형님이 이재성 형제가 그런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직장 잡은 사람들이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 돈을 저희가 내서 그 생활을 꾸려갔던 겁니다. 봉급을 갖다가 한 통에 넣고. 그 사도행전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게 예, 우리가 그 서로 통용했다 이런 말씀이 예, 물질을 예. 통용했다 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저희 안에서 경험.